안녕하십니까. 계명대학교 의용과학과의 김선재 교수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기술은 플라스틱 기반의 방사선 차폐체의 제조 방법과 차폐 장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술은 의료기관이라든지 방사선 발생 지역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장치나 기기에 들어가는 제품을 만드는 차폐체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의 방사선 차폐체는 주로 이러한 시트 혹은 필름, 섬유 형태의 제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강도나 경도를 원하는 경우는 굉장히 좀 어려운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금속으로만 사용했습니다. 금속은 주로 텅스텐, 주석 같은 제품들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금속 원재료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가격이 높을 뿐만 아니고 원하는 형태의 납당량을 제조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 기술은 납은 이제 연질이기 때문에 기계 장치 안에 쓰기가 굉장히 곤란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맞춤형 제품을 만들어 보자. 따라서 이 플라스틱 형태의 차폐체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무게는 좀 나가지만 이 제품의 경도나 강도는 기존의 이런 시트와 비교하지 못할 만큼 단단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주로 이제 차단막, 차단체 혹은 방사선 차폐 건물 기자재 혹은 건축 자재로 이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는 장비 안에 들어갔을 때도 원하는 형태로 사출이 가능하고 검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금속 제품보다 가격을 훨씬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목적으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기존에 쓰고 있는 차폐체라고 말씀드리면 이제 납을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질을 많이 쓰는데요. 납은 연질입니다. 따라서 일정량의 강도를 유지하기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에 따라서 납하고 주석을 혼합한 금속을 많이 썼습니다. 과거에는 주석은 가격이 저렴하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차폐 성능이 떨어진다면 이걸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두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계 장치가 커질 수밖에 없고 두께가 두꺼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텅스텐을 썼는데 텅스텐은 녹는점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실제로 가공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따라서 원판 형태의 어떤 철판 형태의 차폐체로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원하는 형태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병원에서 쓰고 있는 대부분은 납입니다. 그래서 핵의학 물질을 갖다가 주사할 경우 아이달이나 테크니시움 같은 물질을 주사하는 주사기 같은 것도 현재는 지금 납 형태로 원형을 만들어 주사하고 있고요. 좀 가격이 높은 텅스텐 주조물도 있습니다만 가격이 굉장히 높고요. 지금 보는 것처럼 이런 플라스틱으로 주조한다면 가격대를 많이 낮출 수 있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플라스틱 기반의 사출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주 재료는 주로 텅스텐을 쓰고 있고요. 텅스텐에다가 파라핀 기반의 플라스틱을 주로 쓰는데요. 텅스텐 물질을 혼합해서 이러한 사출을 하는 게 검령을 뜨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가장 어려운 핵심 기술이 뭐냐면 텅스텐은 강도가 굉장히 높죠. 굉장히 단단한 돌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쓰일 만큼 텅스텐은 강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나노 형태나 마이크로 형태 입자로 사출의 좁은 구멍을 밀어 넣기에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에 썼던 압력 대비로 밀어넣는 게 아니고 다른 이중 사출 방식을 썼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텅스텐을 분말을 이용해서 이런 플라스틱 수지에 혼합을 해서 혼합체를 이용해서 즉시 밀어낼 수 있는 방법을 썼습니다. 온도는 한 220도 정도 온도에서 분산 압출하는 방식을 썼는데요. 이 방식을 쓰게 되면 원하는 형태의 외형을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그 원자력 발전소나 이런 차폐막은 텅스텐을 함유한 고무 시트로 이렇게 내장재를 써서 외부에 목재로 이렇게 마감을 하는 형태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게 아시다시피 납도 이런 형태로 오래 유지하면 아래로 처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도 오래 쓰면 이제 경도 현상이 생겨서 갈라지거나 이 떨어지는 형태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그냥 판처럼 생겼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그러면 텅스텐 말고도 다른 물질 쓸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비스무트, 황산바륨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입자 형태 안에 구조를 보시면 텅스텐만큼만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텅스텐은 굉장히 높은 형태의 배합을 갖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자의 밀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차폐 성능을 높일 수 있고요. 차폐 성능을 높인다는 것은 두께를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납보다는 경도나 강도가 우수하고요. 차폐 성능도 납과 동일하게 나타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트 볼륨을 따지면 80에서 90%까지 넣을 수 있는데요. 실제 저희가 상용한 제품들은 한 75에서 80% 정도까지 상용을 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이동하기 편하고요. 생각보다 무게가 가볍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그 납에 비해서는 한 500g 정도 동해 대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상용하는데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특징은 이제 이 제품을 만드는데 이제 저희가 특허를 내는 특허 기술의 가장 핵심적인 거 뭐냐면 분산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서 얘기했던 마이크로 입자 혹은 나노 입자의 텅스텐 입자를 면적당 얼마나 고르게 분산시키느냐. 그 분산 정도가 결국은 차폐의 일관성을 나타내거든요. 또는 차폐의 재현성을 나타냅니다. 그게 일정하지 않으면 그 만들 때마다 차폐 성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기술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용량의 텅스텐 입자를 분산시킬 수 있는 사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 특허가 제품화, 상용화 하는데 유리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핵의학에 관련된 물질을 이동하거나 핵물질을 운반할 때, 방사선 동위원소 물질이죠. 이런 물질을 이동할 때 사용했던 납 카트라든지 납 운반 도구들을 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장 장치도 똑같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폐기물 저장 장치도 기존에 그러한 납 봉합 물질을 쓰는데요. 이러한 플라스틱 텅스텐 물질을 쓰면 환경 오염에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기존의 납은 그 자체의 위험성도 있지만 폐기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환경에 유해한 우수한 이러한 물질들을 개발하는데 본 특허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가를 보시면 이제 두께 대비 평가인데요. 저희가 1mm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차폐 성능이 어뢰방사선 엑스레이를 이용했을 때 100kVp에서 관전압 한 71%의 차폐 성능을 보입니다. 한 70%대의 차폐 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1mm의 두께로 이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분산에 대한 연구가 더 진행된다면 두께를 더 낮출 수 있고요. 입자의 밀도를 높이는 게 결국 분산이거든요. 분산 기술을 더 높이면 더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소개시키는 이 기술은 기존의 방사선 차폐체의 강도나 경도를 높일 수 있는 플라스틱 차폐체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다는 데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기술을 통해서 방사선 동위원소, 방사선 방어 차단막, 이런 방사선 동위원소 이송을 할 수 있는 카트를 제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생산할 수 있는 원초적인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플라스틱 방사선 차폐체 기술을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